그리고 저는 잇몸 치료할 때 기분이 좋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제거할 때 쾌감을 좀 느끼는 편이라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잇몸 치료를 하는 편이긴 하고, 제 스스로나 저희 부모님도 잇몸 치료만큼은 꼭 오라고 제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인삼미가이라는 성분은 이제 보시면은 길게는 그 이상을 드시면 안 되는 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선생님,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충치 있어서 아니요, 잇몸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잇몸이요? 네. 잇몸을 또 청소를 할 게 있나요? 잇몸은 이제 초기 통증이 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흔히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잇몸에 피를 몇 번 난 적이 있긴 한데 네. 그게 뭐 스케일링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겉에, 비유를 하자면 침대에서는 이제 이불 겉에를 청소를 해주는 거고, 이제 잇몸 청소 같은 경우는 이불 속,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자는 속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아파서 하게 되면은 이제 잇몸 치료의 효과를 크게 얻기도 어렵고, 또 전신 질환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예방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다른 치과에서는 스케일링만 받았지 잇몸 치료하라는 소리는 한번 못 들어봤는데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잇몸 치료랑 스케일링 같은 걸 좀 해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를요? 오신 김에 그냥 좀 해드릴까요? 저는 말고 네. 저희 막내 작가 있거든요. 막내 작가. 네네. 네, 막내 작가로. 네, 두 분 다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네. 네네네.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찍고 있고요. 네. 그래요? 네, 편하게. 한번 이제 볼게요. 한번 해보실게요. 치석이 뭐 많진 않으시네요. 그래도 몇 년 만에 치석 제거를 이제 하시는 거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잇몸 위에 있는 부분들은 치석이 크게 보이진 않아요. 이제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잇몸 위에 이렇게 노란색이 많이 껴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크진 않고 살짝 앞니 사이에 이렇게 딱 긁어보면은 위에 이렇게 하얀색 같은 찌꺼기 보이시죠? 그런 게 이제 양치질을 잘 하셨음에도 남아있는 치석이나 치태들이 이제 긁혀져 나오는 건데, 잇몸 치료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1년에 한 번씩 하는 보험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스케일링. 그거는 잇몸 위에 눈에 보이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게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스케일링이에요. 근데 잇몸 치료는 뭐가 차이가 나냐? 잇몸과 치아 사이에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머니가. 제가 이렇게 긁어보면은 하얀색. 요런 게 이제 평소에 매번 치실이라든지 구강세정기, 워터픽 뭐 이런 이제 물로 쏘는 것들, 그걸로 이제 속까지 자청소를 매일 해주면은 치석이 좀 덜 생기실 텐데, 그거를 매 양치 때마다 하긴 좀 쉽지 않겠죠. 살짝 오른쪽 보실까요? 여기도 보시면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데 속 부분에 이렇게 긁어내면은 안쪽에는 이제 이런 치석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가 공간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 이제 치주 포켓이라고 하는, 치주낭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간이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보통 2-3mm 정도 돼요. 2-3mm. 요거를 측정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프로브라고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눈금 하나당 1mm 정도가 되는데 한 2mm가 안 돼요. PD님은 지금 잇몸 상태는 건강하신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프세요? 좀 아프시죠? 따끔따끔하시죠? 그걸 알아요. 2mm 정도셔서 뭐 치주염이나 이런 건 없어요. 몇 년 만에 온 손님들의 상태가 원래 보통 이 정도인가요? 근데 사실 관리를 엄청 잘 하시는 편이긴 해요. 작가님 정도면은 칫솔의 각도라든지 방향, 움직임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잇몸 속에 덜 생기실 수도 있고, 그냥 뭐 체질에 따라서 그냥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근데 제가 깊게 하진 못했고, 마취를 안 하고 하면은 아프실 거기 때문에 잇몸 치료하기 전에는 사실 약간의 마취를 진행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마취할까요? 최대한 안 아프게, 자, 2번 따끔할 거예요. 따끔. 마취액도 천천히나 안 아프시거든요. 한 번 더 따끔. 마취는 잘 끝나셨고, 작가님 혹시 마취할 때 아팠나요? 마취할 때 조금 아팠는데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잠깐만 해볼게요. 스케일링. 아프신 말씀하시고. 이게 가끔 또 오해하시는 게, 이제 빵꾸 난다, 치아가 닳는다, 깨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 노란 거 보이시죠? 치아와 치아 사이. 요게 치석이에요. 치석.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이제 이 치석이 꽉 차 있었는데 제거되면서 공간이 생겼죠. 요거를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거예요. 치아가 닳았다, 원래 구멍이 없었는데 생겼다. 요 블랙 트라이앵글인데, 여기 이제 공간이 살짝 생겼던 것들이 이제 치석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부분이 사라지게 되니까 구멍처럼, 가운데 부분도 지금 뭐가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제거가 되면서 공간이 넓어지고 있죠. 아직 조금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밖에다 놓을게요. 물로 하는 거죠? 네, 물이에요, 물. 초음파는 물이 없으면은 온도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보시면, 그런 이제 공간이 조금 생기죠. 치석들이 자리 잡고 있던 게 공간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위쪽에는 이제 치석이 많이 없어졌죠. 방금 이렇게 우리가 한 게 일반적인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은 끝난 거고, 여기서 저희가 마취하고 진행하는 잇몸 치료는 어떤 거냐면,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 나온다 뭐. 근데 치석 같은 게 나오죠. 와, 그러네요. 지금 피가 나는 게 정상 반응이에요. 우리가 안쪽까지 긁어내면은 잇몸의 안쪽 긁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피가 나실 수 있고, 이런 염증 조직이라든지 피가 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잇몸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더 건강하고 깨끗한 잇몸 상태로 회복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 물량치 한번 가볍게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요즘에는 그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잘 안 해준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왜 그런 거예요? 방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 피가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일단은 마취가 풀리면 좀 아프세요, 보통. 잇몸 치료라는 거는 스케일링이랑 다르게 마취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통증이 동반되는 치료인데, 마취가 풀리고 나면 어쨌든 잇몸이 좀 약간의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서 한 3, 4일 정도는 욱신욱신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아프게 했냐,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제 불편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잇몸 치료라는 게 많이 아프셔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예방적으로 잇몸이 더 내려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다고 해서 갑자기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막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얻는 효과보다 불편 사항이 더 많다고 항상 이제 클레임을 걸어주시는 분들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는 또 잇몸 치료가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고, 뭐 중간중간에 사진도 찍고 꼼꼼하게 해드리려면 좀 많이 손이 가요. 근데 이제 그게 급여 진료다 보니까 뭐 다른 충치라든지 뭐 비급여 진료, 보철 치료에 비해서는 사실 비용이 그렇게 치과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 주변에는 잘 들어보진 못했지만 어떤 일부 치과에서는 이제 너무 바쁘다 보면 치과 입장에서의 이익이 되는 치료를 많이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잇몸 관리까지 해주는 여력이 좀 부족할 수는 있는 거죠. 선생님의 치과는 어떤가요? 저는 저희 병원은 이제 한 분 한 분 좀 시간을 오래 잡아서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저는 잇몸 치료할 때 기분이 좋아요, 사실. 제가 약간 결벽증도 있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제거할 때 쾌감을 좀 느끼는 편이라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잇몸 치료를 하는 편이긴 하고, 제 스스로나 저희 부모님도 잇몸 치료만큼은 꼭 오라고 제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제 잇몸 치료에 진심이긴 한데, 뭐 요즘에는 많이들 이제 잇몸 치료를 해주는 분위기로 바뀌곤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유튜브도 워낙 잇몸 치료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치과에서 뭐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잇몸 치료의 이제 보험 시스템을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요즘엔 점점 그 보험 6개월마다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정보들이 좀 알려지면서 치과에서도 많이 이제 환자분들께 잇몸 치료를 권유해드리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작가님은 쾌감을 많이 못 드시겠네요. 네, 사실은 조금 더 치주염이 진행되신 분들은 제가 한 20분 이상도 해드립니다. 네. 다음에 피디님이 제가 피디님은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예전에 할 때 한 땀 한 땀 긁어낼 때마다 제가 쾌감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웃기고 오시면은 다음번에는 더 진심으로 잘 해드릴게요. 이 잇몸 치료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치료 목적이 큰가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게 예방 목적이 좀 큰가요?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예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태가 안 좋으시면 오시는 기간을 좀 줄여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신 분들은 이미 잇몸 주머니가 많이 깊어지신 분들이라 양치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구강 상태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짧게는 3개월마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환자분이 본인이 이제 양치를 해도 뭔가 꿉꿉하다, 찝찝하다, 뭔가 피가 계속 난다 이러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깊은 스케일링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젊으신 분들은 그 증상이 어느 정도 좀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실제로 진행될 때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뭐 1년에 한 번씩 정해두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권장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스케일링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입안에 있는 치석들이 계속해서 구강 내 세균이나 이런 치태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석. 세균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기 때문에 그런 끌어당기는 원인을 제거를 하는 게 스케일링이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잇몸을 망가뜨리는, 치주염을 진행시키는 잇몸 속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게 잇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잇몸약 중에서 이가이나 뭐 인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효과적인가요? 인산물 이가탄이라는 성분은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비타민이 있거나 아니면 항염증제, 뭐 이렇게 보충제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라 환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드시면 좋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장기 복용하시면 안 돼요. 장기 복용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길게는 3개월 그 이상을 드시면 안 되는 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보충제라는 거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은 뭐 피부에 뭔가 독성 물질이 묻어 있어요. 손에. 그래서 손에 피부가 벗겨지는데 그 위에 이제 핸드크림을 계속 바르면 뭐 좋은 기분은 들겠죠. 향도 좋고 촉촉한 느낌은 들겠지만 안쪽에서는 계속 이제 피부에 염증이 진행되고 있을 건데, 마찬가지로 잇몸병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잇몸 근처에 있는 치석, 치태, 이런 세균 덩어리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1번. 그 이후에 이제 보충제를 드시는 거는 그 다음에 선택하실 일인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네네. PD님 예전에 이제 잇몸 치료 하셨었는데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 뭐 치주염 좀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오셔서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다음번에는 PD님 잇몸 치료를 다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